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신가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걷는데 왜 무릎이 더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독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60 중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아서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도 계속 걸으셨습니다. 운동을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결국 어느 날 계단 내려가다가 무릎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셨습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무릎 연골이 이미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되기 전에 왜 안 오셨냐고. 이분은 지금 인공관절 수술 대기 중이십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무릎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안 자란다는 겁니다. 피부처럼 상처나면 아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안 가고 재생이 안 됩니다. 한번 닳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걸으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무릎이 말하는 겁니다. 특히 60 넘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리하게 걷기를 계속하면 남은 연골마저 빠르게 망가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통증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지금 당장 걷기를 멈추셔야 합니다. 첫째,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딱딱 뚝뚝 이런 소리요. 이건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야 풀립니다. 이건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셋째,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만 아프다면 이건 연골이 이미 손상된 신호입니다. 넷째, 걷고 나면 무릎이 붓습니다. 저녁에 보면 무릎이 평소보다 두툼해 보입니다. 이것도 염증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하시는 걷기는 독입니다.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무릎 연골은 한번 닳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지금 당장 보호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무릎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쿠션입니다. 두께가 한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얇은 연골이 우리 몸무게를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걸을 때는 몸무게의 3배, 계단 내려갈 때는 5배에서 7배까지 압력이 가해집니다. 70kg 되시는 분이 계단 내려가면 무릎에는 350kg에서 490kg가 실리는 겁니다. 거의 반톤입니다. 이 압력을 그 얇은 연골이 견디는 거예요. 젊을 때는 연골이 탄력이 있습니다. 압력을 받아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연골에서 수분이 빠집니다. 마르면서 단단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압력을 받을 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다치면 혈액이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치유합니다. 그런데 연골은 그게 안 됩니다. 혈관이 없으니까 영양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금이 가면 거기서부터 빠르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작은 금이 점점 커지고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조각들이 관절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만듭니다. 그러면 관절이 붓고 더 아파집니다. 이 상태에서도 계속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결국 연골이 완전히 없어지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힙니다. 이렇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릎 건강은 예방이 전부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무릎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연골 영양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양제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미 다른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남아있는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걸 조금 늦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만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닳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걷기가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릎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독이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릎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무릎 관절에 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체중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은 통증 없이 할 수 있고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에 체중 부담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증 없이 무릎을 강화하는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운동들은 절대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운동은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 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우세요. 요가 매트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불 깔고 하셔도 됩니다. 한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세요. 펴진 다리의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등이 정강이 쪽으로 오게 당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높이는 한 30cm 정도, 주먹 2개 높이 정도면 됩니다.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을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한쪽 다리에 10번씩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10번.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씩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다리를 쭉 펴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허벅지 앞 근육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운동,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이건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더 편합니다. 식탁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등은 등받이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편하게 놓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펴니다.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펴세요. 이때도 발끝은 몸쪽으로 당깁니다. 다 펴진 상태에서 5을 세세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도 한쪽에 10번씩 양쪽 다 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해도 되고 밥 먹기 전에 해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무릎 안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휘면서 연골이 한쪽만 닳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 벽 짚고 종아리 늘리기입니다. 이건 스트레칭입니다. 근력 운동만큼 중요한 게 유연성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굳으면 무릎에 더 많은 압력이 갑니다. 벽 앞에 서세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섭니다. 두 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뺍니다.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무릎은 쭉 펴세요. 앞쪽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 종아리가 당기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자세로 30초 버팁니다. 숨은 편하게 쉬세요. 30초 지나면 다리를 바꿉니다. 양쪽 다 3번씩 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풀립니다. 그러면 걸을 때 무릎에 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종아리가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운동, 발목 돌리기입니다. 이건 가장 쉽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발목이 유연해야 무릎도 편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서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 똑같이 합니다. 발목을 돌릴 때는 최대한 크게 돌리세요. 발가락으로 공중에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발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다 풀립니다. 발목이 유연하면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잘 됩니다. 발목이 굳어 있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운동을 매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하루에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사흘은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런 겁니다. 사흘 지나면 근육통은 사라지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쯤 하면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픈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쯤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게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계속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무릎이 계속 망가집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기입니다. 화장실에서, 텃밭에서 청소할 때 쪼그려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평생 이렇게 앉아 오셨으니까 편하게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릎에는 최악입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집니다. 이 자세에서는 무릎에 체중의 8배에서 10배까지 압력이 갑니다. 70kg 되시는 분이면 무릎에 700kg가 실리는 겁니다. 연골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쪼그려 앉지 마세요. 화장실은 양변기를 쓰세요. 청소할 때는 긴 막대 걸레를 쓰세요. 텃밭 일할 때는 작은 의자를 가져가서 앉으세요. 처음엔 불편해도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단 내려가기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계단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힘들긴 해도 무릎에는 큰 부담이 안 갑니다. 문제는 내려갈 때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는
무릎의 체중의 5배에서 7배가 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무릎이 앞으로 쏠리면서 연골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은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꼭 계단을 써야 하면 올라갈 때만 쓰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아니면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체중을 난간에 실으면서 내려가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걷는 겁니다. 집안에서 슬리퍼 안 신고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릎에 안 좋습니다.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갑니다. 발바닥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꼭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으세요. 밖에 나갈 때도 운동화를 신으세요. 구두나 샌들은 피하세요. 특히 굽 높은 신발은 절대 안 됩니다. 굽이 높으면 무릎이 앞으로 쏠리면서 압력이 더 갑니다. 네 번째, 무릎에 찜질을 잘못하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찜질을 잘못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얼음주머니나 아이스팩을 수건에 싸서 무릎에 대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에 서너 번 하시면 됩니다. 온찜질은 붓기가 빠지고 나서 합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굳은 느낌만 들 때 온찜질을 하세요.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하십니다. 붓고 아픈데 온찜질을 하세요. 그러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체중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3kg에서 4kg 부담이 늘어납니다. 5kg 찌면 무릎에는 20kg가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게 무릎 건강에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체중만 줄여도 무릎이 훨씬 편해집니다. 식사량을 조금만 줄이세요.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으세요. 간식을 끊으세요. 특히 빵이나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을 줄이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2kg는 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끊으세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무릎은 계속 나빠집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하고 나쁜 습관을 끊으면 얼마나 빨리 변화가 올까요? 사실 첫날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 주변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근육을 쓰니까 혈액이 그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틀째, 사흘째는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허벅지나 종아리가 뻐근할 수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근육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이 근육통은 사나흘이면 사라집니다. 일주일쯤 하면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덜 뻣뻣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들을 느끼실 겁니다. 2주일쯤 하면 걷는 게 확실히 편해집니다. 전에는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20분 걸어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달쯤 하면 일상생활이 달라집니다. 장 볼 때 무릎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 손주 안아주는 게 덜 힘듭니다. 친구들과 산책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 초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릎 때문에 손주를 안아줄 수가 없었대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게 너무 아파서요. 손주가 안아달라고 해도 할머니 무릎 아파서 안 되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한 달 동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울었다고 하셨어요.
손주 안아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릎 건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집에만 있게 됩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건강도 더 나빠집니다. 반대로 무릎이 건강하면 활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건강한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연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 지금부터 지켜나가세요. 손주와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는 무릎을 만드세요. 친구들과 산책할 수 있는 무릎을 유지하세요.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무릎을 지키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